안녕하세요. 영웅국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가요 동동을 공부하겠습니다. 동동은 현재까지 존재하는 작품 중에서 가장 오래된 원령체 노래로 전 1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은 서사 부분으로 송도의 뜻이 담겨 있고 나머지 12연은 달의 변화에 따라 자연물이나 세시 풍속과 연관지어 임을 떠나보낸 여인의 애절한 그리움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연마다 나타나는 정서와 주제가 통일되지 않아서 한 작가의 일관된 정서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동은 분절체 형식과 후렴구를 사용해서 고려 가요의 일반적인 특징을 따르고 있습니다. 고려 가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른 강의 영상인 가시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동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원령체 노래인데요. 원령체는 한 해 12달의 순서에 따라 노래하는 시가의 형식을 말하고요. 달거리 형식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달을 한 연으로 노래해서 12개의 연으로 나누어지지만 작품에 따라서 서두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13개의 연이 되기도 합니다. 각 달의 자연현상이나 명절, 세시 풍속 등을 반영하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농가 월령가, 12월가, 사친과 관등가 등이 있습니다. 동동은 모두 13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은 서사 부분이고 2연에서 13년까지는 본사입니다. 먼저 동동 1년부터 보겠습니다. 덕을한 곰배에 밭잡고 복을한 님배에 밭잡고 덕이여 복이라 호날 나자라 오소이다 아으 동동다리. 덕은 뒤에 밭이 없고 복은 앞에 밭이 오니 덕이며 복이라 하는 것을 바치러 오십시오. 아으 동동다리, 아으 동동다리는 의미 없이 반복되는 후렴구입니다. 일행에 덕을한 곰배에 밭잡고에서 곰배에는 뒤에 또는 뒷전에 또는 신령님께로 해석을 하고 님배에는 앞에 앞전에 또는 임께 임금님께로 해석을 합니다. 일행은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된 대구법이 쓰였습니다. 이행의 나자라는 바치러 또는 드리러 진상하러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덕이며 복이라 하는 것을 바치러 또는 드리러 또는 진상하러 오십시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일행과 이행을 보면 임은 임금과 같은 공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삼행의 아으 동동다리는 후렴구인데요. 후렴구의 동동이 제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동동은 북소리를 흉내낸 의성어로 보고 다리는 그 밖의 다른 악기를 흉내낸 의성어로 보고 있습니다. 후렴구는 각 연의 끝에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여음인데요. 작품에서 빠져도 시상 전개나 내용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후렴구는 분연체로 이루어진 고려 가요에서 연이나 장을 구분하는 기능을 하고 각 연마다 같은 자리에 놓여서 시의 구조에 형식적인 통일감과 시적 안정감을 주면서 의미를 전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의미 없는 구절로 노래의 전체적인 운율을 형성하고 흥을 돋우고 다양하게 전개된 시상을 통합하는 기능을 합니다.
1년은 나머지 12연과 내용이 이질적인데요. 그 이유를 민간음악에서 궁중음악으로 수용되어서 연회에서 불리면서 궁중의 의식가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덧붙여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구전되다가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에 문자로 정착되면서 변형된 거라고도 할 수 있고요. 단일된 작가의 창작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배운 일련은 서사 부분으로 송도의 의미를 담아 덕과 복을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동동 2연을 보면요. 정월 날인 물은 아으 어저 녹저 하논데 누리 가운데 나곤 몸하 하올로 열셔 아으 동동다리. 정월의 냇물은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는데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 이 몸은 홀로 살아가네. 일행을 먼저 보겠습니다. 정월은 음력으로 한 해의 첫째 달입니다. 양력으로 보면 대체로 2월 정도에 해당하고 겨울이 가고 봄이 오려는 시기입니다. 이때 날인물, 즉 냇물은 겨울에 얼었다가 정월이 되니 녹았다가 합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계절의 변화로 인한 자연현상은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는데요. 날인물이라는 소재를 제시하여 얼어붙은 화자의 외로움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날인물은 객관적 상간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얼어붙은 화자의 외로운 마음을 임에 의해 녹게 하고 싶다는 의미 또는 마음을 녹여줄 사람이 없이 홀로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일행에 쓰인 아은은 모든 연에서 반복되는 감탄사로 시상을 집중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행의 몸은 화자 자신을 나타내는데요. 화자는 세상 가운데에서 외로운 마음을 녹여줄 사람이 없이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은 일행의 날인물과 대조적인 소재로 자연현상과 대비되는 화자의 고독한 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자는 얼고 녹는 것을 반복하는 냇물과 달리 외로운 마음을 녹여줄 리가 없이 홀로 살아가는 운명에 매인 고독한 신세임을 호소합니다. 대조적인 소재를 통해서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강조하여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어는 본사 부분으로 정월령입니다. 주된 정서는 고독이고 얼었다가 녹는 냇물과 달리 임없이 홀로 살아가는 화자의 외로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동 3년을 보겠습니다. 2월 보름에 높이 현 등불 다오라 만인 비추실 지지셨다 동동다리. 2월 보름에 높이 켠 등불 같구나.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시구나. 연등에는 원래 정월 보름이었는데요. 고려 현종 때부터 2월 보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연등에는 연등의 등불을 켜고 부처에게 복을 비는 풍습인데요. 이때 켠 연등을 보고 화자는 임의 얼굴을 떠올리게 됩니다. 연등절에 높이 켜놓은 등불처럼 임의 인격은 모든 사람이 우러러볼 정도로 훌륭하다고 예찬합니다. 높이 켠 등불은 고매한 인품을 지닌 임에 대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훌륭한 인격을 지닌 임이기에 만인을 비추는 모습과 같다고 말하면서 임이
많은 사람의 존경과 숭앙의 대상임을 예찬적이고 영탄적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연등회 때 높이 켜놓은 등불과 같이 모든 사람을 밝게 비추는 존재인 임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 임은 사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공적인 존재인 임을 의미한다고도 보입니다. 3년은 본사 부분으로 이월령이고 송축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임을 높이 켠 등불에 비유해서 임에 빼어난 인품을 예찬하는 내용입니다. 세시 명절인 연등회에 켜는 등불을 통해서 임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연을 보겠습니다. 3월 나며 개한 아의 만춘 달의꼬지여 남이 불올 즈을 디녀 나셨다 아의 동동다리 3월 지나며 핀 늦은 봄 진달래꽃 남들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태어나셨구나. 화자는 늦은 봄에 핀 진달래꽃을 보며 님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님의 모습은 늦봄에 핀 진달래꽃처럼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달의 꽃은 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임은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출중한 용모의 소유자라고 하면서 임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사연은 본사 부분으로 3월령이며 임을 송축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 임을 진달래꽃으로 비유해서 임의 아름다운 모습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동 오연을 보겠습니다. 4월 아니니저 아의 곡골이 세어 무슴다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 신뎌 아의 동동다리 4월 아니 잊어 오는구나 꾀꼬리세요. 무엇 때문에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 계신지요. 4월이 되어서 꾀꼬리 새는 잊지 않고 다시 오는데 임은 봄이 되어도 화자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일행의 곡골이 새는 이행의 녹사님과 대조적인 시어로 화자의 외로운 심정을 심화하는 객관적 상간물입니다. 이행을 보면 임의 신분이 녹사인데요. 녹사는 고려시대 벼슬 이름으로 이것을 통해 임이 남자이며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임과 대조적인 소재인 곡골이새를 통해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강조하여 나타내고 잊고 신뎌라는 의문형 서술어를 통해 무심한 임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봄을 잊지 않고 찾아온 곡골이새와는 달리 봄이 되어도 오지 않는 임을 대조하여 화자의 원망과 한탄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연은 본사 부분으로 4월령이며 애련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꾀꼬리와는 대조적으로 화자를 찾아오지 않고 잊은 듯한 무심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동 6년을 보겠습니다. 5월 5일에 아의 수린날 아침 약은 즈문엘 장존 하샬 약이라 받잡노이다. 아의 동동다리 5월 5일에 단온날 아침 약은 천년을 오래 사실 약이라 바치옵니다. 5월에 해당하는 세시 명절은 단온날인데요. 이 5월 5일은 수린날, 즉 단온날입니다. 단오의
여자들은 창포 삶은 물로 머리를 감고 얼굴을 씻고 남자들은 창포 뿌리를 허리춤에 차고 다녔는데 모두 악기를 물리치고 애군을 쫓기 위해서였습니다. 쑥떡이나 수리치떡 등을 먹고 씨름, 그네뛰기, 탈춤, 가면극 등을 하면서 민속놀이를 즐긴 명절입니다. 단오날의 화자는 임에게 약을 바치려고 하는데요. 이 약은 단오날에 먹는 익모초즙으로 추측이 됩니다. 단오날에는 익모초즙을 짜서 먹으면 병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먹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임에게 바치는 약은 임이 천년을 살기를 바라는 것으로 임의 만숨강을 기원하는 임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는 겁니다. 6년은 본사 부분으로 5월령이고요. 기원의 의미가 담겨 있고 아침약을 바치며 임의 장수를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동동 7년을 보겠습니다. 6월 보롬에 아의 별의 발연 빛 다호라. 돌아보실 님을 적금 존니 노이다. 아의 동동다리. 6월 보름에 아 벼랑에 버린 빛과 같구나. 돌아보실 님을 잠시라도 따르겠나이다. 6월 보름은 유두일입니다. 이날에는 여자들이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아서 액을 떨어버리고 그 빛을 냇가에 던져버려서 액땜을 하는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액맞이로 술을 마시고 새로 나온 과일과 국수, 떡 등으로 제사를 지냈고요. 유두면과 편수 등을 먹었다고 합니다. 화자는 자신을 벼랑에 버려진 빛으로 비유를 해서 임에게 버려진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임에게 버림받은 신세이지만 임이 돌아본다면 끝까지 임을 따르려는 모습을 보이며 임에 대한 일편단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7년은 본사 부분으로 6월령이며 애련의 분위기를 드러내고요. 화자는 자신을 벼랑에 버린 빛 같다고 비유하며 임에게 버림받은 슬픔과 임을 따르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동 8년을 보겠습니다. 7월 보롬에 아의 백종 배하야 두고 님을 한데 여가져 원을 비잡노이다. 아의 동동다리. 7월 보름에 여러 가지 재물을 차려놓고 임과 함께 살고 싶은 소원을 비웁니다. 7월 보름은 백중날입니다. 이 무렵에 과실과 채소가 많이 나와서 옛날에는 100가지 곡식에 씨앗을 갖추어 놓았다고 해서 유래된 명칭입니다. 이때는 남녀가 모여서 온갖 음식을 차려놓고 노래하고 춤추며 즐겁게 놀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찰에서는 온갖 음식을 차려놓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를 올리며 불공을 드렸다고 합니다. 7월 보름에 화자는 백중날 제사상 앞에서 온갖 음식을 차려놓고 임과 함께 살고 싶다는 소원을 빕니다. 화자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소망은 임과 함께 있고 싶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화자의 상황에 따라 중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현재 화자가 임과 함께 있으면서 앞으로도 계속 사랑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임과 재회해서 함께 있고 싶다는 것인지 화자의 처지에 따라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8년은 본사 부분으로 7월령이며 연모의 의미가 담겨 있고 백중 재물을 차려놓고 임과 함께 지내기를 기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동 구연을 보겠습니다. 8월 보름은 아으 가벤일이 말한 님을 매셔녀곤 오늘날 가베셨다. 아으 동동다리. 8월 보름은 한가인 날이지만 임을 모시고 지내야만 오늘이 진정한 한가위입니다. 8월 보름은 민족의 대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한가위, 즉 추석 명절인데요. 1년 중 가장 즐거운 명절입니다. 한가위에는 햅쌀로 송편을 빚고 가을에 거둔 핵과일과 같은 음식을 장만해서 조상에게 차례를 지냅니다. 화자는 즐거운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했으나 의미 없어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홀로 쓸쓸함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임과 함께 해야만 진정한 한가위라고 생각하며 임과 함께 명절다운 명절을 지내고 싶은 염원이 담겨 있는데요. 임이 없는 쓸쓸함과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연은 본사 부분으로 8월령이며 연모의 의미가 담겨 있고 임 없이 지내는 한가위의 쓸쓸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동 10연을 보겠습니다. 9월 9일에 아으 약이라 먹논 황화고지 안에 드니 세셔 가만하예라 아으 동동다리. 9월 9일에 약이라고 먹는 누런 국화꽃 집안에 드니 초가집이 조용하구나 또는 갈수록 아득하구나 향기가 퍼져 은은하여라. 9월 9일은 구가 2번 겹쳐서 중구절이라고도 하고 양의 숫자가 2번 겹쳐 중량절이라고도 합니다. 중량절에는 높은 산에 올라가 국화주를 마시고 국화전을 부쳐 먹으며 액땜하는 풍속입니다. 서울의 선비들은 교회에 나가서 풍국놀이를 하면서 황국을 술잔에 띄어 마시며 시를 읊거나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중량절인 9월 9일에는 국화꽃으로 화전을 부쳐 먹었다고 하는데요. 중량절이 되었지만 임이 없어서 국화꽃을 바라보며 쓸쓸함을 느끼는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행의 세셔 가만하예라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초가집이 조용하구나 또는 갈수록 아득하구나 또는 향기가 퍼져 은은하구나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 초가집이 조용하구나로 해석을 하면 노란 국화꽃이 집안에 피어 있지만 임이 없어서 적막한 상황의 외로움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은 본사 부분으로 9월령이며 저교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임의 부재로 인한 고독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동 11년을 보겠습니다. 10월에 아으 점이연 바릇다오라 걷거 버리신 후에 디니실 한 분이 없으셨다. 아으 동동다리. 10월에 점여놓은 고로쇠 같구나. 꺾어 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으시구나. 점이연 바릇은 점여놓은 고로쇠 또는 보리수 나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그것을 꺾어서 지니지 않고 버립니다. 꺾인 나뭇가지를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것에 비유해서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가련한 신세를 비유하는 시어가 바로 바릇입니다. 임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외로움과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11년은 본사 부분으로 10월령이며
애련의 분위기를 드러내며 화자 자신을 점여놓은 바르스로 비유해서 임에게 버림받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동 12연을 보겠습니다. 11월 봉당 자리에 아의 한삼 두퍼 누워 스를 살아 온뎌 고운일 스쉬 열셔 아의 동동다리 11월 봉당 자리에 속적삼을 덮고 누워 슬픈 일이구나 고운님과 제각기 살아가는구나. 화자는 추운 겨울에 안방과 건넌방 사이에 있는 흙바닥의 추운 공간에서 여름에나 입는 얇은 천을 덮고 누워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화자의 외로운 처지가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화자는 고운니, 즉 사랑한 님과 떨어져서 제각기 홀로 살아가기 때문에 슬픔을 느낍니다. 추운 겨울에 임이 없기에 홀로 잠들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더 쉽고 쓸쓸한 화자의 정서와 독수공방의 외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연은 본사 부분으로 11월령이며 비련의 분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삼을 덮고 임과 떨어져 있어 외로워하는 화자 처지에 대한 비탄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동 13년을 보겠습니다. 12월 분디 남그로 각곤 아으 낮을 반했저 다오라 님이 알패 들어 어리노니 손이 가재다 무르잡노이다 아으 동동다리 12월 분디나무로 깎은 소반 위에 젓가락 같구나 임의 앞에 들어 가지런히 놓으니 손님이 가져다 무옵니다. 화자는 자신을 작은 밥상에 있는 젓가락으로 비유합니다. 젓가락을 임에게 올리는 상에 놓겠다는 것으로 보아서 임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는데요. 그 젓가락을 임이 아닌 손님이 사용합니다. 결국 임과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화자의 처지를 반해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임의 앞에 젓가락을 놓았다는 것은 이미 자신을 선택하기를 바랐다는 건데요. 그 젓가락을 손님이 가져다 입에 물었다는 것은 임과 인연이 맺어지기를 바랐으나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된 화자의 기구한 운명을 말합니다. 13년은 동동의 마지막 연으로 본사이며 12월령입니다. 애련의 분위기를 담고 있으며 화자 자신을 손님이 가져간 소반 위에 있는 젓가락으로 비유를 해서 임과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품 전체의 구조를 보면 송도 또는 송축의 뜻을 담고 있는 년은 서사 2월령, 3월령, 5월령이고 애련의 내용을 담고 있는 년은 4월령, 6월령, 10월령, 11월령, 12월령이 있습니다. 고독의 내용을 담고 있는 년은 정월령, 9월령, 연모의 내용을 담고 있는 년은 7월령과 8월령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연마다 나타나는 정서와 주제가 통일되지 않아서 한 작가의 일관된 정서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동은 전체 13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데 1년은 서사 부분으로 임금에 대한 찬양과 송축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나머지 12연은 남녀 간의 애정과 임의 부재로 인한 고독과 슬픔, 임에 대한 그림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년은 나머지 12연과 내용이 이질적인데 그 이유는 고려시대 민간에서 불리다가
조선시대 궁중음악으로 유입되면서 임금을 송축하는 내용과 그리고 여음과 후렴구가 첨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통해 단일 작자에 의해서 일관성 있게 창작된 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동의 시적 화자는 여성이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그 근거로는 첫째, 작품에 쓰인 소재가 빛, 젓가락, 한삼 등과 같이 여성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이고요. 둘째, 소이다, 노이다 이렇게 경어체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표현한 여성적 어조가 쓰이고 있고요. 임에 대한 그리움, 신세한탄과 같은 여성적 어조와 정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령에 보면 녹사라는 고려시대 벼슬이 나오는데요. 그것으로 보아서 화자가 여성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동동에는 임과 화자를 비유한 시어들이 있는데요. 임을 비유한 시어로는 이월령의 높이현 등불, 임이 고매한 인품의 소유자임을 드러내는 시어입니다. 삼월령의 달웻곳은 임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는 시어입니다. 그리고 화자를 비유한 시어로는 유월령의 별의 발연빛, 그리고 시월령의 저미연 바릇, 이것은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가련한 신세를 드러내고 있고요. 12월령의 반해전은 임과의 사랑을 이루지 못한 화자의 처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제는 임에 대한 송축과 연모의 정의입니다. 다음으로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1번 분절체 형식으로 서사인 1년을 제외하고 본사인 2년부터 13년까지 월별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년은 서사 부분으로 임의 덕과 복을 기원하는 내용이고 2년에서 13년까지는 본사 부분으로 각 연에서는 그 달의 자연현상이나 세시 풍속이 화자의 정서와 함께 나열되고 있습니다. 특징 2번을 보면 1년과 나머지 연의 정서가 이질적이고 각 연의 시상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3번을 보면 아의동동달이라는 후렴구를 반복해 사용해서 연을 구분하고 음악적 흥취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특징 4번을 보면 임과 화자의 모습이나 처지를 다양한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5번과 6번을 보면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원령체 노래로 고려 가요의 특징인 연장체 형식과 후렴구가 쓰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 가요인 동동을 공부했습니다. 강의를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른 강의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